그런데 1948년 대중선거권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대중선거권을 얻기 위한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서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당의 출현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945년 광복 후의 시대상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조선의 마지막 공주였던 덕혜옹주가 일반 국민이 되고 또 아가씨로 칭송받는 양갓집 주수가 천민, 평민들과 함께 독립군이 되는 등 계급이 무너집니다. 한때 사랑을 나눴던 애인 그리고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좌파 우파의 대결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극적인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당시 대한민국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국가들은 기존 체제의 정통성에 위기가 생겨나거나 하나의 국가가 분리되거나 합쳐지는 통합과 관련된 위기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동안 정치 참여가 억지되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참여의 위기가 발생할 때 정당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위기를 다 겪은 거죠. 일제 총독부의 정통성은 무너졌고 분단이냐 통일이냐 하는 통합의 위기를 겪었고 식민지 지배의 피지배자였던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정당들이 해방 직후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는 가히 우후죽순이라고 해도 될 만큼 수많은 정치단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에 나타난 정당들은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조선인민당 등 우파부터 좌파까지의 다양한 이념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김성수, 김구 등이 우파, 안재홍이 온건우파, 김규식이 중도, 여운형이 온건좌파, 박헌영이 강경좌파 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정당들은 모두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서로 다른 방향과 가치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소간 냉전 등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정당들이 대표하는 이념적 폭은 크게 줄어들었고 결국 우파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 체계가 형성됩니다. 서구에서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정당 정치가 본격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광복과 함께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정당 정치의 발전은 민주주의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정당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토론과 논쟁,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샤슈나이더는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정당이며 정당 없는 근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